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현지 시각 28일부터 이틀간 FOMC 정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 첫 회의인데요. 여기에서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결정해 발표했는데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또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을 맞아 주요 기업의 4분기 실적을 짚어볼 텐데요.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도 한 반도체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연준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렸는데 네네.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리가 동결은 했습니다만 뭐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공개적으로 금리를 내려라,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의 예상 자체가 금리 동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그 예상이 조금 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준의 그 금리 결정 그 메커니즘을 보면은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견실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노동 시장도 굉장히 강하고요. 인플레이션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 하는 이런 입장에서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도 좀 집중이 됐는데요. 이 시장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의미하는 분명한 신호 이런 거는 보내지 않았어요? 전혀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 통상적인 그냥 그 언급 정도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뭐 세계 경제 상황, 전반적인 그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히 그것들이 주는 시사점들이 뭔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모니터링하겠다는 정도에서 언급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연준에서 사실 뭐 아주 특별한 변수가 등장하지 않았던 만큼 이 정도로 연준 이야기를 마치고 국내 기업들 실적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이후에 또 줄줄이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연간 실적이 나오게 되는 셈인데 일단 먼저 국내 대표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 일정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어제 사실 그 LG 생활건강과 삼성전기, LG이노텍이 그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올해 연간 본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현대모비스, 네이버, 삼성 SDI 등이 오늘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S-오일, LG 디스플레이 등이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초에 이제 LG화학과 삼성중공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모두 작년에 장사를 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특히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좋아서 전체 지난해 실적을 끌어올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뭐 27조 8,681억 원, 영업이익 1조 2,4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148.2%나 뛰었습니다.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호실적이 전반적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모두 그 아주 좋은 실적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제 그 차량의 판매 대수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그 자동차 시장의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도 해외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에 비하면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아차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더라고요. 판매 대수는 좀 줄었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성장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비싼 차가 잘 팔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 우리 스포츠 유틸리티 그 차량들이 많이 팔렸고요. 또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너시스의 판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이 그 충분히 여기에 반영이 됐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이 뭐 16조 지난 4분기 16조 원이고요, 영업이익 5,90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7.3% 증가한 58조 1,46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3.6%나 늘어나가지고요 2조 9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가 2조 원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가 아주 판매도 상대적으로 현대차에 비해서는 더 좀 실적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모비스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4분기에 영업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지난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모비스가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그 4분기 아주 그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는 거를 비춰볼 때 현대 기아차의 실적이 바로 이제 부품 계열사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그런 그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추정하는 지금 수준은요, 매출은 한 7.1% 증가해서 37조 6,616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16.5% 증가해서 한 2조 3,500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24.7% 증가한 2조 3,559억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기업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관심들이 아주 많으실 텐데 예. 뭐 작년에 업황이 결코 좋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도 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가장 먼저 실적이 발표된 게 삼성전기였습니다. 예. 그런데 영업이익 1조 원대를 기록했다가 바로 1년 만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삼성전기 어제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연매출이 8조 이제 400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7,339억 원으로 말씀하신 대로 1조 원을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었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2018년에 넘었죠. 2018년에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에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실적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그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그 소위 그 다층 세라믹 캐퍼시터라고 하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초소형 부품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2위 업체인데 네. MLCC라고 하는 이 부품의 가격이 2018년의 경우에는 굉장히 급상승을 했었는데 예. 2019년의 경우에는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삼성전기 실적 악화의 그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전자업계 주요 부품사인 LG이노텍은 전혀 다른 실적이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이유가 아마 애플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이제 2019년 매출이 8조 3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은 4천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영업이익도 2,093억 원으로 1년 새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애플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 아이폰이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그 고성능 카메라 모듈의 수익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지금 그 아이폰이나 모든 그 제품들을 거의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출하량이 줄게 되면은 이게 장기화되면은 LG 이노텍의 또 실적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방금 말씀하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업체이자 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이제 네.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뭐 반도체 업황이 앞으로 개선될 거다. 뭐 이런 식의 기대감이 좀 있어서 실제 지난 잠정 실적을 공개할 때도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좀 좋은 실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부문별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잠정적 발표가 됐지만 이번에 또 이제 본 실적에서도 그게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디램 가격 부분에서 출하량 자체도 안정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상승폭도 예상보다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 1분기 그 상당히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가 지난 4분기 실적 저점을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또 반면에 삼성전자가 예상을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온 만큼 SK하이닉스도 이 시장 전망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내일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예상치 전망치는 매출은 한 26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2조 9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33.7%,
86.9%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3조 원 영업이익이 3조 원대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제 지금 인수한 이후에 SK 그룹에서 인수한 이후에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제 D램 매출 비중이 전체 그 매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긴 예, 있는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디램의 훨씬 비중이 많습니다. 높죠. 예, 그래서 특히 2018년에 이게 그 D램 가격이 $8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 지금 $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예. 실적 악화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5세대 이동통신의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생산 능력의 그 향상과 함께 뚜렷한 실적 그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보지 않으면 좀 서운한 기업이 있습니다. LG전자도 오늘 실적을 내놓는데 LG전자는 이제 뭐 반도체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네. LG전자의 주력 사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전 부문에서만 매출이 아주 크게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출이 LG전자의 경우에 가전 부분에서 뭐 글로벌 사실 그 굉장히 그 강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연매출 20조를 가전 예. 부분에서만 달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매출이 한 16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986억 원 잠정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예. 전망치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LG전자가 그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이 지금 그 62조 원으로 그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말씀하신 그 가전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이런 그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봉 교수님과 우리 기업들의 주요 실적 전망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